네, 안녕하세요. 러너이바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 운동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일주일간 훈련 스케줄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라고 하는 걸 짤 때는 정말 저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뛰는 양, 그 다음에 대회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훈련 스케줄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훈련 스케줄을 짜 드리고 있는 편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저는 훈련 스케줄을 짤 때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만 꼭 일주일이 그 훈련 스케줄의 단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정상 불규칙하게 일주일을 보내는 직업이다, 혹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주일을 기준이 아니라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세트를 넘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이 기준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뛰고 하루 쉬고 하루 뛰고 하루 쉬고 하면은 어떤 때는 3번이 되고 어떤 때는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사실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거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런 규칙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를 선택할 때 내가 매번 똑같을 수 있게끔 해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에 집착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스케줄을 짜준다, 이게 제가 스케줄을 짤 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키는 규칙 중에 하나는 이제 스케줄을 너무 다양하게 짜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인터벌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그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 익숙해지고 그것 자체가 큰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거의 대부분 조깅,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조금 빠른 조깅, 그러니까 조금 빠른 조깅이라기보다는 데이 페이스에 근접한 약간의 훈련이겠지, 지속주 느낌이겠죠. 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인터벌, 그 다음에 토요일은 장거리, 이런 느낌으로 저는 꼭 꾸준히 이렇게 계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훈련의 종류는 거의 똑같다. 그치만 그 훈련의 내용이 살짝씩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구성을 해주셔야 몸에도 크게 부담이 없이 계속 훈련을 지속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거는 큰 틀을 만들어 놓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러닝 챔피언으로 처음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그런 틀을 제가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인터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제가 스케줄 짜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스케줄을 짤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강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걸 달성을 해야 그걸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계획 자체를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성취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는, 계획 자체는 정말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초과 달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달성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짜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매주 이제 훈련 계획을 짜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한 훈련 스케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월요일 날은 다 조깅만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거리가 많긴 하겠지만 저는 조깅을 하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520 러너로 먼저 가볍게 뛰어줍니다. 그 다음에 퇴근해서 뛸 때도 집 근처에 있는 산을 조깅하듯이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어줍니다. 이때도 평균 페이스가 거의 한 6분? 이 정도로 뛰어주는데요. 물론 이제 그래도 약간의 언덕이 있는 코스니까 그냥 평지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고 심박이 135, 뭐 140 이 정도까지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냥 언덕 올라갈 때 그 정도로만 진행해주고 있고, 그렇게 월요일은 오로지 조깅만 하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이제 목동 운동장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요. 목동 운동장 가서 훈련할 때 이제 보통 대회 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지속주를 해줍니다. 근데 이 지속주를 할 때도 약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조절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데미지가 없게끔, 그러니까 다음날이 이제 제가 인터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벌에 하는 거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 정도의 강도로만 실시해주고 있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대회 페이스보다 한 10초 이상 느릴 때는 다음날 뭐 크게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페이스보다 한 20초 느리게, 30초 느리게 이 정도로 시작해서 대회 페이스보다 한 10초 느리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한 15km에서 20km 정도 달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녁에는 똑같이 조깅을 실시해줍니다. 집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요. 그렇게 화요일 보내고, 수요일은 인터벌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실시를 하는데요. 보통 요즘에는 제가 꽂힌 게 300, 400 이런 인터벌에 약간 꽂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0, 400 인터벌을 실시해주고 있고요. 요 인터벌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스피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짧은 인터벌들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자주 얘기 드렸던, 저는 야속 회백을 되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후에는 똑같이 근처 산을 조깅을 해줍니다. 이미 근처 산 조깅이 벌써 3번째죠. 네 번째는 화요일과 똑같습니다. 목요일은. 그래서 똑같이 아침에 그 지속주 대회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오후에는 똑같이, 그 저녁에는 똑같이 조깅을 해줍니다. 집 근처 산에 가서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월요일과 똑같습니다. 먼저 새벽에 조깅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조깅하고, 물론 금요일날은 약간 컨디션 봐서 안 나갈 때도 있긴 합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장거리 훈련이 너무 길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목마교, 이제 장거리 훈련 혹은 긴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훈련이 조금 짧으면 미리 조금 뛰고 가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그 집 근처에 와서 조금 더 뛰어갖고, 보통 토요일날 30에서 40km 정도는 채워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날,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일요일날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대회 나갈 때도 이제 훈련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대회 가기 전에 보통 짧은 거리라도 뛰고 가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프 코스를 나간다 라고 하면은 가기 전에 한 10km 정도 가볍게 조깅을 하는데요. 사실 몸 푸는 거나 뭐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뭐 조금 뛰는 거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km 정도를 뛰어주고,
대회장에 가서 하프코스를 뛰어주고, 만약에 10km 대회면은 가기 전에 한 20km 정도 뛰어주고, 그 다음에 대회장에 가서 10km를 뛰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일요일날 특히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주말에 풀코스 대회를 나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매주 나가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때 내 대회 페이스 훈련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빡센 LSD?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어서 하는 20km를 먼저 뛰고, 그 다음에 10km를 대회 페이스, 혹은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대회니까 뛰겠죠? 그렇게 딱 뛰고 나면은 저는 매주 거의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는 LSD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혼자 뛰면은 LSD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조금 비싼 돈이지만 그런 대회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시간을 좀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달리면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스케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아 마라톤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조급하지 않게 동아 마라톤 때 했던 거 기준으로 먼저 훈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마일리지도 늘려가고 실력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